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문화 변동과 요인, 양상, 그것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4페이지, 195페이지 요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선 문화 변동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 변동은 문화가 변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문화 요소가 새롭게 등장도 하고요. 등장. 그 다음에 문화가 변하는 현상. 이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화가 변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여기 보이는 내재적,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는 내재적 요인, 여기는 외재적 요인. 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재적 외재적 요인에 아이고 잘못했네요. 여기 위에 있네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문화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내재적 요인은 요거를 좀 옆으로 해서 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견이라는 내재적 어떤 문화권 안에서 스스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권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우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새로운 문화 요소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명.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 있겠죠. 컴퓨터 이런 것들 등등등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것, 원래 있었어 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발견. 네, 이 발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자원, 석유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새롭게 이제 찾아내는 경우도 있죠. 질병이 뭐 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몰랐던 것을 새롭게 찾아낸 거죠. 이 두 가지가 내재적 요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 밖에서 이제 문화 변동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런 것을 외재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선 외재적 요인이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와의 교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재적 요인은 A라는 국가 내에서 무엇인가가 꽁냥꽁냥 해가지고 뭐 이제 퍼지는 것, 이것을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은 뭐 A라는 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B라는 새로운 문화가 이쪽으로 오는 것, 이것을 외재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재적 요인은 우선 다른 곳에서 우리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전파. 그래서 이 전파의 요인 자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전파, 직접 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접 전파, 그리고 자극 전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같은 경우에는 뭐 쉬워요. 말 그대로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전파, 이게 직접 전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접, 뭐 이런 이제 지금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텔레비전이나 인쇄물, 인터넷 이런 걸로 매개체를 이용해서 나타나는 전파. 그 다음에 자극 전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회에서 전파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발명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자극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에 하멜이란 사람이 왔었죠. 그쵸? 그 하멜이란 사람이 새로운 유럽의 문화를 전파를 한다. 그러면 직접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지 않았지만 일본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거는 간접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극 전파는 어떤 문화 요소에 자극을 받아서, 즉
뭐 일본의 그 문화를 우리나라가 받아서 어떤 전파든 상관이 없어요. 직접 전파든 간접 전파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거는 자극 전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자, 이 문화 변동 자체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다른 사회에서 오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견이나 발명이 되든 문화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데 그 문화 변동의 양상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는 문화가 새롭게 와서 이제 문화가 병존을 하는 현상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뭐 첫 번째로 굳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이 그 문화와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전파된 영어, 그다음에 필리핀어, 요게 이제 필리핀 사회에서는 같이 쓰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존입니다. 공존. 어떤 것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화 병존은 여기 문화 공존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중국의 고유 문화가 함께 있는 차이나타운.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종교 기념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리스도교도 있어요. 그래서 공휴일로 지정해서 이제 서로 같이 문화를 즐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 문화적 정체성이 보존이 되죠. 서로 다른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문화적 다양성이 아주 실현이 잘 되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 보이는 차이나타운 있죠? 차이나타운. 우리나라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든 소수죠. 어떻든 소수입니다. 그 소수 자체가 좀 편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저 문화는 인정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난 저 문화 싫어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문화적 소수자들을 이제 차별이나 그다음에 편견이나 이런 것으로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뭐 문화 병존의 뭐 대표적인 사례가 어느 정도 미국의 그 각각 한인타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차이나타운,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계, 라틴타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차별을 겪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 보시죠. 다음 페이지가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문화 자체가 서로 공존하면은 괜찮은데 문화 자체가 이제 변해버리는 문화 융합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데 융합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요소가 의 결합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융합이라고 얘기해요. 뭐 A 더하기 B인데 A, B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C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융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말 그대로 문화융합은 그러면 네,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래 문화를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정착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해서 재구성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를 결합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에서의 문화적
정체성 이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A와 B의 문화가 만나서 C, 새로운 것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A의 요소도 있고요, B의 요소도 있는 겁니다. 서로의 장점인 문화를 따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럽의 카톨릭교와 그 다음에 멕시코의 토착 문화가 융합해서 과달루페 성모상이라고 보이는데, 선생님이 과달루페 성모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카톨릭교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인데, 뭐 그림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상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색깔이 하얗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원주민과 비슷하고요. 그 원주민과 비슷한 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종교적 그 특징은 받아오되 원주민들의 그 특징을 살린 성모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이 전통 한옥 구조물과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 양식이 결합된 성궁의 강화성당. 강화가 뭐 세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인천에 있는 강화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강화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천주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십자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성공의 그 천주교의 성당인데, 네, 건물은 한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옥과 외래 종교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화융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가로 쳐야겠네요. 세 번째, 문화가 동화되는 것. 이 동화는 좋은 뜻으로 해석하자면은 새로운 것에 의해서 없어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없어지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문화가 우리 문화를 먹혀버리는 현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 문화 체제에 완전히 흡수돼서요, 이제 흡수돼서 어떤 문화 자체가 완전 소멸하는 현상, 이게 그거죠. A와 플러스 B가 했는데, 네, A가 돼버린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와 접촉하면서 고유의 문화를 상실한 아메리카 원주민 넥타이 메고 이제 출근하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었을 때 뭐 우리나라 조선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언어, 일본어로,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행히 소멸하진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현상 때문에 이제 전통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적 정체성이 약하거나 보존 노력이 미흡한 경우, 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문화가 규제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강제적으로 문화를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네, 문화적 다양성이 네, 훼손될 수밖에 없죠. 훼손.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정체성의 약화, 두 번째 이제 문화의 규제, 두 가지가 있지만 네, 이런 경우는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